저는 이거 소시오패스라고 봅니다. 상대가 오랜 기간 동안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본성 파악하는 게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죠. 그 사람 본성을 좀 더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착한 척, 도덕적인 척, 깔끔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다 위선이었어. 개판이고 다른 사람처럼 완전 달라질 수 있다. 얼마든지. 네, 안녕하세요. 본질을 보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상대 인성 빠르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왜 확실히 알 수 있냐?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이라고 했냐면 상대 폰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폰을 확인 못할 때는 이런 순간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본성 언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연애할수록 나이 들수록 이라는 영상에서 말했던 부분인데요. 착한 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착한 사람은 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서 힘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순한 척, 순종적인 척, 착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그 사람 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갑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질을 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이 진짜로 인생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단 사원이 사장 욕하는 거 사장돼 보세요. 그놈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 그 사람의 본성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때 이 힘은요. 권력이나 위계 같은 그런 큰 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생산자는 아니지만 모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비용을 약간만 지불하면요. 알량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다못해 유튜브도 보다 보면요. 구독 취소하고 갑니다. 이러는 댓글 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구독한다는 그게 갑의 위치라고 생각하니까요. 자, 여기에 한 10년 전부터 지역 카페, 맘 카페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뿔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은요, 손님이거나 손놈이거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맘카페 운영진, 심지어 운영진도 아니에요. 그냥 회원이어도 그 아줌마들 특유의 되도 않는 공감질 해대면서 반지성으로 좌표 찍고 와서 별점 틀어놓고 가게 하나 조져버리는 건 이미 다들 알지 않습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터넷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애를 뭐 팔아서 말도 안 되는 요청사항하고 이런 거 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환내면 배달시키지 말고 유기농으로 자기가 해먹어야지 왜 배달시켜 먹는다? 이해가 안 가죠? 지 새끼 지한테나 중하지 남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맘카페를 극혐하는 거죠. 자영업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되고요. 식당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 병원이든 약국이든 뭐 헬스장이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한 건 쏙 빼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나 기분 나빠. 나 기분 상했어. 해서 기분 상해죄 적용해가지고 자기 기분 그대로 글 작성해버려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을 시켜버리죠. 그러고는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이라고 했던 게 오늘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확인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런 카페든 뭐든 확인을 할 수 있으면 리뷰를 볼 수 있으면 근데 우리 대부분 배달 민족을 써봤을 겁니다.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아무리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한 번도 안 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거기는 익명이 보장되니까요. 내가 뭘 리뷰 이벤트를 받기 위해서 리뷰를 쓸 수도 있지만 진짜 거기가 뭐 맛이 있든 너무 맛이 없든 또는 그냥 정으로 가게 잘 되라 해가지고 써주든 썼을 가능성 저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거기 리뷰랑 평균 별점을 보세요. 평균 별점이 유난히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앞에 말했던 맘카페처럼 네이버 댓글 모음 이거 볼 수 있으면 진짜 제일 좋거든요. 그 사람 본색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야.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대부분은 댓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댓글을 그렇게 열심히 남기지 않거든. 그런 댓글 봤는데 온통 욕투성이고 정신병 환자고 곤란하겠죠? 연인 상대로. 다시 음식값을 지불했죠? 이미 알량한 힘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약은 사람은 내가 시켜줬잖아. 내가 손님이잖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뷰가 자영업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심지어 큰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알죠? 리뷰가 중요하다는 건요. 별점에 대한 영향력. 이 리뷰도 한번 보세요. 애라 그러면 어린이인 줄 알지 보통 사람이. 누가 개인 줄 알아요. 이러니까 정상적으로 개 키우는 사람들까지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뷰를 쓸 권한, 이게 일상에서 생기는 아주 알량한 힘을 갖게 해주는 그런 위치에 사람을 올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쓴 걸 잘 보면 인성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근데 별점 2점이에요. 3점이에요. 저는 이거 소시오패스라고 봅니다. 또는 치단에는 이동진의 빙의에서 나는 만족이면 3점을 주고 매우 만족이면 4점을 주겠다. 훌륭했다. 엑셀런트야. 5점을 주겠다. 개소리죠?
본인 평가는 그렇게 박하게 해야지. 반대로 별점은 다 5점인데 음식이 짰어요. 뭐가 누락돼서 왔어요. 머리카락 나왔어요. 다시가 왔어요. 고기가 탔어요. 아쉬워요. 근데 별점은 다 5점들이야. 이런 사람은 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고요. 저는 이런 장사를 안 해서 몰랐는데 식당을 몇 개 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배달 진상 엄청 많다고요. 인류에 다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을 구구절절 막 써. 막 써. 맛있다고요. 근데 별점 2점, 3점. 내용을 아무리 좋게 구구절절 쓴들 별점 3점 이렇게 받으면 리뷰 안 쓰는 게 낫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는 확실히 인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남기는 거니까요. 지금부터는 행동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맥락은 같습니다. 비용 지불을 했다고 해서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됩니다. 식당이든 카페든 숙박업소든 렌트카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많이들 말하지 않습니까? 종업원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비용을 지불한 것의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게 나한테 존속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아니잖아요. 남들도 같이 써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숙소를 이용합니다. 거기 있는 집기들, 가구들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그 가게 입장을 생각하면 웬만하면 깨끗하게 써주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 마인드지 않습니까? 근데 막 험하게 다루는 거예요. 더럽게 쓰고 나올 때도 어차피 치우는 사람 있는데 뭐하러? 돈 다 냈는데 개판 쳐놓고 그냥 조지고 나오고 됩니까? 렌트카 기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거 아니니까 그냥 막 조지면서 타는 사람 많으니까 기피하는 거죠. 여기서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행동한 건데 상대가 좋게 봤던 것들입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올 그때 자리 정리하고 의자 밀어놓고 나오는 거, 인사하고 나오는 거 진짜 별거 아니죠.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면 이미지 더 좋아집니다. 가정교육 잘 받다 이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리고 숙소도 이용하고요. 친구를 정리하고 수건, 가운 이런 거 근데 청소하기 쉽게 모아놓고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 참 깔끔하구나. 정리정돈이 그냥 모으면 배웠구나. 남 배려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로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대하느냐는 그 사람 본성을 좀 더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착한 척, 도덕적인 척, 깔끔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다 위선이었어. 개판이고 다른 사람처럼 완전 달라질 수 있다. 얼마든지. 외모 꾸미고 단정해 보이고 화장 열심히 하고 머리 고데기 잘하고 드라이 이쁘게 하고 했는데 집구석 방구석 개판 정리정돈 청소와는 거리가 먼 인간일 수 있습니다. 설거지 3일에 한 번씩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조질 겁니까? 가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면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를 꼈냐 여러 개를 꼈냐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같은 걸 끼고 있어야 된다. A라는 사람이면 가면 A를 쓰고 있어야지. A인데 B를 쓰고 있어. 물론 혹자는 다른 걸 쓰니까 가면이지. 같은 걸 쓸 거면 뭐하러 쓰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가면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경우에는요. 더 힘든 거겠죠. 사람을 잘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뒤늦게 당했네. 잘못 걸렸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겠고요. 사람은 다면적이고 고차원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어느 정도는 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들일수록 정확도는 더 올라가겠죠. 이런저런 것들 많이 겪게 되니까 힘든 것도 겪고 촉박한 것도 겪고 자기가 급한 상황에서 본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오랜 기간 동안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본성 파악하는 게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지 않죠. 한 사람을 오래 지켜보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상에서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잘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좀 더 빠르고 판단의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다정하게 할 수 있어. 따뜻하게 할 수 있어. 행동이 그래야지. 앞에서 말은 발림만 하고 뒤에서 뒤통수 쳐봐. 이게 뭐 따뜻한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물론 이것만으로도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 확률로 접근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악수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